대통령실이 지난 주말 직권 면직 방식으로 이 위원장을 강제로 몰아낼 가능성을 밝힌 데 이어서 정무수석이 또 직접 나서서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그제 전국 민영방송사와의 공동 대담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순수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직을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을 향해 대구시장 출마 의사가 있다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다고 공개적으로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그간 이재명 정부와 각을 세워온 이 위원장에 대해 이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자진 사퇴를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수석은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시키지도 않는데 준비해온 발언을 해 뉴스를 만들고 또 SNS나 기자들에게 자기가 한 발언을 직접 밝히는 등 이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공격했는데요. 관련해서 우수석 발언 들어보시죠. 아무리 봐도 이분은 방통위원장을 하시는 목적이 조금 정치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제가 그 국무회의장에서 옆에서 보면 시키지 않는데 꼭 준비해온 발언을 해서 이 뉴스를 만들어요. 본인이 나가서 SNS에 혹은 기자실에 가서 자기가 한 얘기를 막 밝혀요. 순수하지 않다. 정치적 목적이 있다. 지금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는데 정치적 출마를 할 생각이 있으시면 그만두시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대구시장에 출마할 거면 그 전에 알아서 일찍 직을 버리라. 이게 지금 우상호 수석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진숙 위원장이 실제 출마 의사를 갖고 있는지 또 그런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네, 우수석이 언급한 이 위원장의 이 대구시장 출마설, 이걸 이제 처음 띄운 건요, 여당 인사인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선이 되자 지난달 26일 SNS에 내년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 자리를 놓고 전한길 씨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경쟁을 펼칠 것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전한길 씨가 이 김 전 의원 글을 소개를 하면서 이진숙 위원장이 출마를 한다면 무조건 양보하겠다라고 맞받아서 이 위원장의 대구시장 출마 문제가 새삼 조명받게 됐습니다. 여기다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 예비 후보로 나섰다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던 이 위원장의 이력도 이 출마설에 불을 지핀 배경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진숙 위원장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도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출마할 거면 나가라는 요구에 어제 즉각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보장된 임기를 다 채우겠다 이런 뜻 분명히 하면서 법대로 임기를 보장받는다면 출마할 일 자체가 아예 없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맞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 SNS에 내년 8월까지인 임기를 채우면 6월에 있는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면서 자신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 이런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자신의 임기를 보장하면 자신이 대구시장에 출마할 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준비해온 발언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했다는 우수석의 공격도 반박했는데요. 자신은 일관되게 방통위를 완전체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을 뿐 정치적인 행위를 한 적은 없다면서 자신과 관련한 보도는 다른 참석자가 밝힌 게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당이 국회에서 방통위법을 개정해 자신을 몰아내려고 시도하는 걸 겨냥해 기관장 하나를 뽑아내기 위해 방통위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건 예산 낭비이며 또 목적을 위해 법을 바꾼다면 독재라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런 이진숙 위원장의 반박에도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이 재차 거취 정리를 요구했는데요. 이 위원장의 대구시장 출마설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면 왜 전한기 씨 발언에 반박하지 않는 건지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정치적인 대구시장 후보가 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말씀드린 건 출마를 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를 물은 거잖아요. 전한기 씨가 공천을 주겠다고 하면 본인은 안 나간다고 펄쩍 뛰면서 정치 안 한다고 한 것도 아니니 이건 어떤 형태도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제 얘기가 좀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전한기 씨 문제에 대해서 반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우수석의 공개 발언이 나오기 하루 전이죠. 지난주 금요일에는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진숙 위원장을 직권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직권 면직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강제로 물러나게 만든다, 결국 해임하겠다, 지금 이겁니다. 강 대변인은 지난 7월에 발표됐던 감사원의 이 위원장 감사 결과, 이걸 문제 삼았습니다. 맞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금요일 브리핑에서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진숙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면서 이는 방통위원회법상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이며 그런 부분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요.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위원장이 여당에 의해 이 탄핵 소추돼서 직무 정지가 된 기간 공무원 신분으로 보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고 또 반대 취지로 의견을 표명한 행위가 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된다고 보고 이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강 대변인의 발언은 이 감사원의 주의 처분만으로도 직권 면직을 할 근거가 충분하다, 이런 취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어제 이 위원장의 강도 높은 반박이 나오자 이 대통령실에서도 직권 면직과 관련해선 수위를 조절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기현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의 직권 면직 방향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이 위원장의 이 경찰 수사 상황을 보고 결정할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감사원의 결정 이후 이 국회 과방위의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습니다. 이 위원장의 직권면직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정치중립 의무 위반에 관련해서 이미 감사원에서 7월 초에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음은 이미 밝혀진 사안이죠. 정치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장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어떠한 방향과 관련해서 결정이 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수사 상황 같은 것들을 보고 결정할 내용이고요. 강유정 대변인이 언급한 대로요, 감사원의 주의 처분을 이유로 이 위원장을 직권면직, 그러니까 해임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권에서는 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 공무원은 특정 정당 또는 이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또 반대하는 정치 운동을 할 수 없고, 이 규정에 따라 이 감사원에서 주의 조치를 준 만큼 이 직권면직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련해 현행 국가공무원법은요, 이 공무원 면직의 경우 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했거나 또 형사사건으로 기소돼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원이 이 위원장에게 내린 이 주의 처분만으로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 관가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당장 야권에서는요, 직권면직을 거론한 대통령실에 대해서 눈에 가시격인 이 위원장을 몰아내려는 실수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네, 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그제 논평을 통해 좌파 정권의 불편한 목소리를 내는 방송을 차단하기 위해 눈엣가시인 이 위원장을 몰아내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기준이라면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도 파면 대상이라며 임 지검장의 경우 최근 국회 공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에 장악됐다, 이렇게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요, 이 위원장을 향한 이 대통령실의 압박을 비판했습니다. 과거에는 관행 속에서 넘어가던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며 이진숙 위원장을 파면할 생각이라면 이재명 정부 장관들에겐 더 무거운 도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관련해 이준석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을 파면할 생각이라면 최소한 그보다 더 무거운 도덕적 잣대를 이 정권의 장관들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격 사유를 가진 최교진 후보자부터 정리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진보 성향의 매체죠.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는요, 이번 건에 대해서
한상혁 찍어내기 비판하더니 공수 바뀐 여권 이런 제목으로 이번 사안을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야권에서는요, 윤석열 정부 당시에 임기를 2달 남기고서 이 한상혁 당시 방통위원장이 직권 면직 조치됐을 때와 비교를 하면서 정권이 바뀌니까 민주당에서 또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 이렇게 비판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3년 5월 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2달 남겨둔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 처분했습니다. 이 한 전 위원장이 종편의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이진숙 위원장과 달리 한 전 위원장은 재판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직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야권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하고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면직 조치를 강행했다고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이 법률에 위반되는 면직 조치는 직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고 또 아무런 근거 없이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을 일반 공무원처럼 면직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도 방송 장악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불법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집권 세력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권력 남용을 너무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부당하고 위법적인, 위헌적인 언론 탄압하는 정권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직권남용은 물론 방송 장악을 위한 불법 쿠데타입니다. 야당에서는 이 찍어내기라고 할 때는 언제고 정권이 바뀌자 정부 여당이 또 내로남불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요, SNS에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은 직권남용이라더니 별 죄도 없는 이준숙 위원장을 면직하냐면서 이 노골적인 방송 장악이다라고 공격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대통령실이 아직 이제 임기가 남아있죠. 내년 8월까지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입니다. 이제 법상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감사원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 그 경고 조치를 주의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직권 면직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을 보면은요, 공무원을 면직시키려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야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법상 이 공무원 징계에 있어서 주의 처분은 그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물론이고 야당에서는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선거에 나갈 사람 아니냐,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럴 거면 지금 아예 그만둬라, 지금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그 윤석열 정부 당시에 한상혁 당시 방통위원장 임기 2달 남기고서 면직 조치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요, 법률에 위반되는 면직 조치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고 아무런 근거 없이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을 면직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비판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이 시청자 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되면은 어차피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시청자 미디어통신위원회로 확대가 돼서 여러 가지 업무도 더 확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진숙 위원장은 저는 해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어떤 이런 직권 면직이라든지 이것은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의 행보는 좀 잘못된 점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대구시장 출마합니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 국민의힘 빅스피커로 불리우는 전환기 씨까지 나서서 대구시장설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을 좀 밝히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비교가 되는 게 김민석 총리와 지금 임은정 검사장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본인의 과거의 어떤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본인 해명이고 또 검찰개혁과 관련된 당사자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내로남불이란 말을 언제나 안 들어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임 정부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똑같은 행보를 걷다가 결국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고 현재는 이제 최고위원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준숙 위원장 출마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출마 문제는 개인의 자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가정을 근거로 해서 그만두라는 이야기는 아마 민주당은 못할걸요. 민주당은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이준숙 위원장이 징계도 아닌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조심해라는 그 정도 수준이죠.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중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그게 과연 중대했으면 감사원에서 다른 징계를 내리지 주의 조치를 내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상 이제 이준숙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그런 행보인데 항상 우리가 역대 정부에 봐왔듯이 과유불급입니다. 결국은 이준숙 위원장의 몸값만 키워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 현 정부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방통위를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혼자만 있고 나머지 위원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자, 이걸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우선 방통위를 정상화시켜 놓고 그다음에 이준숙 위원장의 잘못에 대해 따지는 것이 순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